하늘을 나는 전구. 에즐리 옵티카의 조종석은 본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비행기 주변 지역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전면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비행기의 유일한 엔진은 바로 날개 사이의 기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약 20여 대만이 생산되었고 그중 몇 대만이 지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 접시. 아브로 캐나다 VG-9 아브로카, 일명 날아다니는 지프는 모든 외계인 팬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행 물체는 수직 이륙 기능과 50년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점차 작동 시제품이 있는 토끼보다 느린 콘셉트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참 근사해 보이죠? 하늘을 나는 팬케이크. 보트 V173은 쉽게 외계 우주선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또 다른 비행기입니다. 사실은 날개와 몸체가 일체형인 소형 비행기로 거대한 프로펠러 한 쌍에 의해 작동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저속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했고 빠른 이륙이 가능했으며 기체가 매우 튼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트 V173은 실제 사용을 위한 비행기라기보다는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 버기. 맥도넬 XF85 고블린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폭스바겐 비틀 크기 정도예요. 두 번째는 바퀴나 활주 장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데요. 고블린은 대형 항공기에서 투하되어 그를 보호하는 전투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대형 항공기에 다시 탑승하도록 되었죠. 예상했겠지만 이 작업은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수직 연어 비행기. 로키드 XF-V1은 수직으로 발사된 후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다시 수직 위치로 전환하여 착륙 지점을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조종사가 그러한 기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해보세요. 최소한의 공간에 착륙할 수 있었지만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비행 크루즈선. 비행기에 몇 개의 날개가 필요할까요? 카프론이 CA-60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비행선의 기술자들은 최소 9개라고 말할 거예요. 이 날개 달린 보트는 1920년대 초반에 1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험 비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서양 횡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풍선 비행기. 농담이 아니에요. 구디어 인플레이터 플레인입니다. 원래는 상자에 담겨서 아무데나 편리하게 떨어뜨린 뒤 부풀릴 수 있는 구조용 비행기로 설계됐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오직 12개만이 생산되었어요. 필요한 디자인을 모두 갖췄었는데도 말이죠. 젠틀 아스트로 자이언트. 웅장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스트라토런치를 소개합니다. 두 개의 기체가 117m 간격을 둔 거대한 날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축구장만큼 큰 비행기예요. 사실 훨씬 더 크죠. 또한 빅벤과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길어요. 좋아요, 크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그렇게 거대한 것을 하늘로 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지만 이 비행기는 훨씬 더 흥미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라토런치는 대기의 가장 높은 층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슈퍼 헤비 캐리어입니다. 스스로 궤도로 들어가는 우주 비행기죠. 다중눈 괴물. 룬급 에크라노플레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항공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으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대신 소위 지면 효과를 사용해서 수면 위로 약 4m를 떠오릅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짧은 날개와 뱃머리처럼 보이는 앞부분과 같은 기이한 특징 때문에 비행기처럼 보입니다. 이 괴물의 눈처럼 보이는 부분은 전진 추진력을 제공하는 터보팬입니다. 스키레토 비행기. 이런 날개는 처음 봤을 거예요. 스케일드 컴포짓 프로테우스에는 2개의 날개가 있어요. 2개의 날씬한 날개는 장기간 엄청난 고도를 유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과학적인 항공 관측에 사용되는 복잡한 센서와 레이더 같은 작은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비행기는 조종사가 비행할 수 있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도 됩니다. 멋져요. 하늘을 나는 잠수함. 보트 비행기, 우주 비행기, 비행 접시 비행기를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리드 플라잉 잠수함 1호를 소개합니다. RFS는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조종사는 물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잠수용 호흡기를 사용했어요. 수중 여행이나 항공 여행에 뛰어나지 않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그럭저럭 해냈어요. 빅브레인 비행기. 슈퍼 구피는 우주선 부품을 기체에 실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항공기입니다. 뚱뚱해 보이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화물이 너무 커서 꼬리 부분을 통해서는 적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비행기 머리가 짐을 싣기 위해 활짝 열립니다. 꼬리 없는 우주선. 대부분의 실험 항공기 이름에 X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맥도날드 더글러스 X-36도 예외는 아닌데 그것을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미래에서 온 반중력 경주용 포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시험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준 꼬리 없는 실험 전투기이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번도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달린 통. 스티파 카프로니는 1932년 등장한 가장 이상한 디자인일 거예요. 엔진과 프로펠러 모두 속이 빈 동체 안쪽에 설치되었고 조종석은 맹렬한 황소 위의 안장처럼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모든 것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시험 조종사에 의하면 방향을 트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실험으로 끝났어요. 노이즈메이커. 이 비행기는 1972년 폴란드의 농업용 항공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PGL M15 벨페고르라고 불리는데 끔찍한 소음과 잊을 수 없이 이상한 디자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토바이 헬리콥터 AG1 에어로사이클입니다. 끝에 1이 붙은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종류로는 처음이자 유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조종사가 비행 중에 날개 꼭대기에 서 있어야 했죠. 디스크 날개? 파라솔은 우산을 가리키지만 네메스 파라솔은 가장 희귀한 항공기 중 하나입니다. 디스크 날개가 달린 비행기는 역사상 2대만이 만들어졌어요. 놀랍게도 이 항공기의 초기 테스트는 그것이 공중에서 정말로 안정적이고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착륙은 낙하산을 타고 미끄러지듯 부드러웠습니다. 관형 날개 제트기. 프랑스제 스neg마 콜레옵테르의 원통형 날개를 보세요. 날개는 비행기 주위를 고리처럼 돌며 비행기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9번의 비행을 마쳤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주에서 온 거위 괴물. 네, 그런 이름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면 효과를 이용한 또 하나의 비행기로 수영을 하려고 하는 비행기 혹은 하늘을 날려고 하는 배처럼 보입니다. RFBX-114는 앞에서 보면 상당히 평범해 보이지만 옆모습만 보면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진짜 비행기인지 포토샵된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날개가 달린 태양열 스틱. 솔라 임펄스는 마치 대형 여객기의 골격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몇 가지 획기적인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이 비행기는 태양열 전지판으로 완전히 태양에너지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는데요. 미래의 비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연료를 재충전하기 위해 착륙할 필요도 없고 햇볕이 쨍쨍한 날 다음에는 밤새도록 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력이 충전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